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카파도키아는 터키 중앙 아나톨리아의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서기 4세기에 카파도키아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은거 수도자들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부드러운 화산암을 조각하여 교회와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괴레메 야외박물관, 괴레메 오픈에어 뮤지엄은 교회와 수도원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계곡 안에만 14개의 수도원 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녀들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세인트 바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애플 처치, 세인트 바바라 처치, 세인트 오노프리우스 처치, Pantocrator Church, Refectory, Maltese Cross Church, Dark Church, Saint Catherine Church, Sandal Church, Unnamed Chapel, Graves, 그리고 버클 철치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의 내부에는 11세기 전후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들이 비교적 생생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프레스코화란 고대로부터 사용되었던 기법으로 젖어있는 신선한 석회벽 위에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물감이 젖은 석회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건조 후에 정착되게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기법은 마른 벽에 그린 그림에 비해 물감이 벗겨져 나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림의 수명이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벽면이나 천장화에 많이 쓰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나 벽화, 라파엘로의 바티칸 궁의 벽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등이 프레스코 기법에 의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곳 괴레메 계곡의 프레스코 화들은 주로 11세기의 작품들로 비잔틴 예술은 르네상스 훨씬 이전에 프레스코화를 발달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성 바바라 교회입니다. 성 바바라는 종종 번개와 불을 막아주는 수호자로 존경받았으며 다양한 기독교 교파에서 인기 있는 성인입니다. 성 바바라 예배당의 건축 양식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의 장면을 묘사한 프레스코 화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정교하고 다채로운 붉은색의 기하학적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 프레스코 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에피소드와 기타 종교적 주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애플 처치입니다. 교회 이름은 한때 밖에 심겨져 있던 사과나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애플 처치는 중앙돔, 2개의 측면돔, 그리고 2개의 기둥이 있는 정사각형 교회입니다. 돔은 붉은 황토색으로 칠해진 기하학적 패턴으로 왕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교회 내부는 비교적 잘 보존된 프레스코 화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다양한 성인들의 생애 등 성경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애플 처치는 비잔틴 예술과 건축의 가장 훌륭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성 오누프리우스 처치입니다. 혹은 스네이크 처치라고도 불리는데, 스네이크 처치라는 이름은 성 테오도르와 성 조지가 용 혹은 뱀을 죽이는 그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11세기에 지어졌으며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 성 오누프리우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3개의 패널로 나누어진 독특한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붉은 옷을 입은 성 오네시모가 있고, 말을 탄 성 조지와 테오도르가 뱀을 죽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면에는 그리스도가 크게 그려져 있고, 이 교회의 기증자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 오누프리우스, 성 토마스, 그리고 성 바질이 그려져 있는데, 이 중 가장 유명한 프레스코화는 성 오누프리우스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림은 긴 수염과 머리를 가진 벌거벗은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기를 종려나무 잎이 가리고 있습니다. 오누프리우스는 원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문 남성들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남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응답을 받고 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수염을 줌으로써 그녀가 남자가 되게 했는데, 그림에서는 긴 수염과 여성의 가슴, 그리고 가려진 성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수도원 공동체의 팬츄리로 쓰여졌던 곳이고요. 이곳은 주방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식당입니다. 암석을 깎아 만든 긴 식탁과 의자가 보입니다. 이곳은 닥 처치라고 부릅니다. 닥 처치는 11세기 중반에 지어진 수도원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애플 처치, 샌들 처치와 함께 건축적, 예술적 유사성으로 인해 괴레메의 3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닥 처치는 괴레메 야외 박물관에 있는 교회들 중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교회 내부가 이들 교회들 중 자연광에 가장 적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교회, 즉 다크 철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빛의 부족은 프레스코화를 더 생생하게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크 철치의 프레스코화들은 비잔틴 예술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쪽 돔은 천국을 상징하며 그리스도 펜터크레이터, 즉 우주적 통치자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 베들레헴으로의 여행, 예수 탄생, 이집트로의 피난, 세례, 변화산의 변화, 최후의 만찬, 십자가의 처형 등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성인들의 그림 등 수많은 프레스코화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샌들 처치입니다. 샌들 처치도 11세기에 지어졌으며 역시 잘 보존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예수의 승천 장면 아래 바닥에 그려진 2개의 발자국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교회 내부는 유다의 배반, 최후의 만찬, 십자가 처형 등 신약 성서의 장면을 묘사한 프레스코 화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생생한 색상과 풍부한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교회 바로 아래에는 잘 보존된 식당이 있는데 7m 길이의 암석 테이블과 벤치가 있습니다. 이 방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층에서 행한 예배의 연속이었습니다. 탁자 머리인 수도원장의 자리 뒷벽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 때문인데 이 그림은 이곳에서의 공동 식사도 전례의 연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최후의 만찬이 위층에 있는 교회 안에 그려져 있지 않고 바로 이 식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괴렘의 야외 박물관에 수도원과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카파도키아의 부드러운 화산암은 조각하기가 쉬워 동굴 교회를 짓는데 이상적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지역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 크게 부흥했고 그 후 이교도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은신처와 보호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화산암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천연적인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셋째로 중세시대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지 방문과 기도를 위해 그리고 수도자들은
은둔 생활과 명상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산암 동굴교회는 그 성격상 대형 건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암속 교회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괴레메 야훼 박물관의 교회들은 성경의 장면과 성인들의 삶을 묘사한 아름다운 프레스코 화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프레스코 화는 비잔틴 예술의 가장 훌륭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괴레메 계곡은 오랜 세월을 격해 이곳을 찾은 우리에게도 이곳에서 수도했던 수도자들과 이 훌륭한 작품들을 남긴 예술가들의 혼과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더불어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처절한 신앙적 몸부림이 폐부에 와 닿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